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손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얘기가 다시금 이렇게 또 탑으로 나옵니다. 시작해 볼까요? 중동 사태가 계속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지도자를 제거를 했죠. 네. 그러니까 베이루트를 직접 처음으로 공격을 해서 그랬고, 그리고서 몇 시간 안 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테헤란에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러 온 하마스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서열 1위인데 한이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묵고 있던 숙소를 지금 하마스 쪽 얘기를 보면은 미사일이 정확하게 그 사람 침대 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암살을 했습니다. 그럼 물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른바 NCND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다가 진짜 5차 중동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관측이 많은데, 조금 전에 이렇게 들어온 미국 쪽이나 이렇게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요, 일단 미국이 지금 분주하게 당기면서 이제 더 확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소통조정관 얘기가 당장 임박한 확전 징후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국방부 당국자도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중동전 대비해서 미군이 재배치전에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이제 긴급 국가에 소집하고 나서 이제 그쪽 소식통 얘기가 이란 본토를 공격하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즈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란 당국자 3명을 이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글쎄요, 조금 신중하긴 하지만 이란 쪽에서 슬그머니 흘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란 수석 부통령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도 이번 사태를 전면전으로 확전을 의사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이란 내에서도 지금 강원파가 조금 이렇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안에서의 의견 차이.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 그야말로 이제 한 100일도 안 남았죠. 그리고 지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런 틈을 타서 네타냐후가 뭔가 좀 배팅을 좀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투전판에서 이렇게 하면 막판에 그냥 서로 기싸움하고 이렇게 그냥 엎어놓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블링컨이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또 요르단하고 카타르 지도부하고 또 통화를 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가자지구 휴전만이 문제 해결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CNN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휴전협상 협상판을 깨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지금 저는 크게 볼 때 확전 위험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지만 외교적인 기싸움, 미국 대선의 혼란스러운 틈을 탄 어떤 기싸움 측면이 강하다는 그런 식으로 현 시점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분석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전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지만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공보국이 어제 자기네 페이스북 계정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한이에가 테헤란에서 정밀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문구하고 함께 그 얼굴에다가 이렇게 빨간 제거됐음 이렇게 그런 걸 띄웠다가 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신중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로이터 보도인데 미국이 이달 중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는 예외인데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통 인용해서 전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초안 상태고 그래서 손질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발표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맥락으로 지금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다른 나라가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으면은
제3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더 확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거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그 반도체 고대역 폭 메모리 네. HBM 이게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시장을 점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이게 이미 미국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중국에 판매를 못 하는데 우리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이터 보도는 이번에 장비 그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것도 제3국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넣는 방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도 지금 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것 같다는 게 소식통 얘기입니다. 네. 이 규정이 그간에는 화웨이를 적용을 했었죠. 됐었고 그리고 이제 네. 쭉 이제 뭐 적용을 하는데 지금 로이터 보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네덜란드를 포함한 한 30개 정도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외를 허용할 것 같다. 물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반면에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예외 없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이 소식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또 분석이 됐습니다. ASML과 도쿄 일렉트론 주가에도 좀 반사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 미국 당국자가 이제 여기 네. 대해서 로이터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효과적인 수출 통제가 통제는 다자 합의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국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당연히 반발하죠. 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억제와 탄압이 중국 발전을 막을 수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 자각만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국들이 이렇게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자기네 장기 이익을 진정으로 소화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협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대만에 대한 얘기인데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또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네, 그저께 타이베이에서 그 대중의회 간 연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天安문 사태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진 뭐 서방 진영의 의원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이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석을 해서 네. 뭐 민주주의 우산을 펼치겠다 하면서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게 대만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민주주의 반도체 칩 공급망을 대만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뭐라고 추가로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만 그 안보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만이 이른바 제1도련선, 그러니까 쿠릴열도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물라카 해협을 잇는 쭉 가상선이죠. 거기에 가장 최전선에 있다. 그래서 대만이 그 민주주의의 최전선이고, 그래서 대만에 대한 위협은 곧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대만의 책임이다. 아무래도 뭐 TSMC. 그렇죠. 대만을.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또 뭐 외교부 대변인이 여기도 이제 발끈합니다. 네. 이 회동 자체에 대해서 이게 뭐 이른바 무슨 뭐 어쩌고 연맹하는데 중국 관련해서 계속 유언비어만 퍼뜨리고 그 공신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의 내정 간섭하는 거 중단하고 뭐 하지 마라. 그 양안 관계에 유익한 걸 하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라이칭더가 무슨 뭐 무기를 많이 사가지고 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당랑거철 있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허튼 싹 하지 마라.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대만의 R&D 센터를 설립을 추구를 한다고요. 이 두 회사는 네. 모두 CEO가 대만계죠. 이거 엔비디아가 이미 뭐 대만에 그 자기들의 R&D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AMD도 또 하겠다고 했고 대만 경제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꽤 많이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이 중에서 한 30% 이상 한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원 정도를 대만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만 기업들이 한 30곳 이상이 이 프로젝트 3개년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면은 AI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래픽 처리 장치 개발 같은데 노하우를 많이 주고 앞으로 3년간 한 해 한 1,000명 이상의 AI 전문가를 대만을 위해서 육성해 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대만이 어떻게든지 반도체 어떤 그 허브로서의 그 위상을 높여서 이런 그 미국의 이런 그 미중 갈등에서 어떤 그런 좀
미국의 지원을 더 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확연히 보입니다. 젠슨 CEO와 리사스 CEO가 친척 관계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AMD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에 그렇죠. 대만에 이제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리스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지요. 이 취약한 국경 문제 트럼프 책임론으로 지금 역공을 하고 있다고요. 그동안에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그 바이든이 이제 하면서 그 국경 문제는 해리스한테 맡겼는데 뭐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공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해리스가 이제 사실상 뭐 대선 후보로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역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지아주 여기 이제 그 애틀랜타에서 유세를 하면서 그건 사실과 다르다. 사실은 올해 초에 미국 의회가 그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안보법을 패키지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공화당도 상당히 협조를 했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자기 선거에 불리하니까 야 이거 반대하라고 해가지고 반대가 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트럼프가 국경 뭐 안보에 뭐 자기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반드시 통과시켜서 진짜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또 역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 차르라고 해리스를 그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국경 짜러 어쩌고 하는데 일 하나도 못했다. 엉터리다 이렇게 했죠. 그걸 이제 받아친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또 할 말이 있으면 내 얼굴을 보고 해라고 해리스 사실상 후보가 또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잘 웃지 않는 얼굴인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는 보면은 더 잘 안 웃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2차 토론이 9월에 하기로 이제 앞서 그 바이든하고도 약속이 됐었는데 하겠다고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도 아니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가 이것도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데 할 말이 있으면 그렇게 뒤에서 뭐 수군거리지 말고 내 얼굴 보고 해라 이렇게 딱 아주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엉거주춤한 이유가 대선 모멘텀이 좀 바뀌니까 트럼프가 이걸 감지하고 조금 야 이거 좀 이렇게 약간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그런 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그의 러닝메이트가 분명히 나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지 말고 하지 마라. 진짜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AFP가 이걸 또 트럼프 진영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좀 기사를 냈습니다. 어제 이런 제목이 뭔가 하면요. 이상야릇한 그러니까 위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는 비웃음을 당하는 걸 증오한다. 그래서 해리스가 비웃는다.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의 그 아킬레스건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자극하는 그 캠페인을 구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AFP 분석은 바이든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거창한 설교 쪽으로 뭐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를 해가지고 좀 시큰둥했는데 반면에 해리스는 미소 그다음에 조크를 앞세워가지고 트럼프를 자극하는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게 좀 먹히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동안은 통합을 강조하다가 최근에 다시 그런 뭐 멍청이다, 미치광이다, 뭐 이런 쓸모없다 이런 그 강한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전략에 조금 말려드는 것 같다는 식으로 AFP가 분석을 했습니다. 11월로 갈수록 이런 서로의 공방이 얼마나 또 치열해질까요? 점점.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러시아가 연내 가상화폐로 이제 국가 간에 결제할 수 있도록 이걸 시범에서 시행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디지털 루블도 추진한다. 이런 내용 발표했네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그저께 러시아 그 상원에 출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렇게 써왔고 그리고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중앙은행이 이제 어떤 그 뒷받침할 인프라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예상대로라면 내년 7월쯤 디지털 리브라를 대량 유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관련 법도 지금 러시아 하원에서 입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미국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루블 달러 결제원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우회로를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를 통해서 국제 결제를 우회하려는 그런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별로 CBDC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활발한 있죠. 상황에서 좀 예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현 국방장관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회동 얘기인데. 프라보 수비안토인데 지금 현재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장관 자격으로 지금 유럽 돌아가지고 이제 그저께 저녁인가 이제 모스크바 가서 어제 크렘린궁에 가서 푸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덕담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친구다, 잘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푸틴이 그 인도네시아하고 옛 유라시아 경제협력체하고 자유무역지대 준비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좀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더군다나 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그 러시아 본토에서 하는 훈련에 좀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완연히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백신 얘기인데 이 기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난번 있습니까? 그 코로나19 그 팬데믹 때 백신이 막 남아돌아도 저소득국들은 없었죠. 그리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계보건기구가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국제의학특허 풀하고 함께 아르헨티나 제약사를 해가지고 이제 메신저 리보액산 그 기술을 이제 전수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다음번에 공중보건 위기가 올 경우에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산이 계속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특히 H5N1 이게 지금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조류에서 포유류로 왔다가 포유류에서 인간으로까지 왔죠. 근데 아직까지 인간 간 감염은 확인된 게 없는데, 지금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좀 이게 최근에 두드러지니까 이제 유엔사나 식량농업기구가 며칠 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경보금 해서 공조를 높이자,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